무엇보다 보험료를 여러분들 보시면 5천만 원 설정하는데 385원. 내가 만약에 태아보험을 잘 모르고 이런 특약을 빼고 구성하셨다고 하면 내가 가입한 태아보험이 수혜로 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태아보험 설계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번호로 말씀 주시면 제가 주요 회사 인수 기준, 실제 보상, 산모 특약 전체적인 밸런스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카카오톡으로만 상담하고 싶어요, 전화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카카오 채널 링크 나와 있는데 상담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카톡 상담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카톡으로만 상담 진행도 가능합니다.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탈주구입니다. 우리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산모님들, 예비 아버님들, 태아보험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오늘 영상 보시면 이것저것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태아보험 꼭 아셔야 되는 내용 한편으로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태아보험 추천 설계안 특약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특약은 왜 필요한지,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태아보험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완벽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만기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 태아보험 추천 설계안 특약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개 회사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이 2개 회사 비교 내용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태아보험 사은품, 정말 중요한 이 담당자 선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기 설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험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요즘 보험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암보험의 최근 변천사를 살펴봐도요, 최초 1회만 지급한 암 진단비에서 통합암 진단비 5세대 암보험 2024년 1월에 암치료비가 출시가 돼서 2025년도에는 암치료비 상품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리모델링 없이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에 구성하는 특약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어릴 때 필요한 특약들, 그리고 이렇게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 이 인생 전체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이 태아보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30세 만기 가입하시는 사모님들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은 30세 만기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기를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은 30세로, 이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은 100세로 이렇게 나눠서 설정을 하신다고 하시면요, 모든 특약을 100세 만기로 하시는 것보다 보험료를 이렇게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우리 아가의 보험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가족 전체 납입 여력을 체크하셔야 되고, 30세 만기로도 충분하지만 나는 100세 만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0세, 100세로 나눠서 설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탈출구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30세 만기, 100세 만기 설계안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아보험 100점짜리 설계안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특약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탈출구는 일정 주기마다 이 태아보험 전체 특약을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 통계 자료 6년간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필수 특약과 권장 특약 별점 3점에서 5점짜리 특약은 최대로, 불필요한 특약은 배제를 한 설계안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약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정말 분석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필수 특약은 최대로, 불필요한 특약은 제외해서 출생 후 보험료는 39,900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더 저렴하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가입하려고 하면요, 별점 3점에서 5점 이 중요 특약을 적게 구성을 하거나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아무래도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이 보장도 우선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출생 후 보험료는 39,900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기본 계약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후유장애 특약
1억 원 설정했고요.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상해 후유장애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보장하는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신체의 대부분을 보장을 하고요. 심지어 신경계, 정신행동장애까지 보장합니다. 우리 몸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 빼고 거의 모든 부위가 보장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입니다. 교통사고, 이 상해죠.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 가입금액 1억 원이죠. 1억 원에 15% 1,5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유장애 정도가 더 심해졌다. 지급률이 높아졌다 하면은 40% 마이너스 15% 차액인 25%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체 부위별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해특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 상해특약 과할 필요는 없지만 적정 수준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대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골절 진단담보 보도록 할 텐데 이 골절 진단담보 30만원 그리고 치아파절 제외담보가 20만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 자연분만 하다가 쇄골골절이 됐다. 4번 30만원, 5번 20만원 합산해서 5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치아 파절이죠. 치아 파절은 5번 담보에선 제외, 4번 담보에서 3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상 진단 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은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겠지만 피부가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이 맞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1호종 수술 담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1호종 수술 담보라고 하는 건요. 이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종, 2종, 3종은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 비관여 수술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4종에서 5종은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 관여 수술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점이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고요.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 자체가 넓습니다. 이 보험은요,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해 1호종 수술담보는 이 보험 가입의 목적과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병 후유장애 담보, 제가 별점을 5점으로 체크를 해놨죠. 이 태아보험 30세 만기에서 질병 후유장애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아보험은 정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질병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질병 후유장애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특약이 왜 중요하냐, 왜 별점 5점이냐,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합니다.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사지 결손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아도 보장을 하고요. 무엇보다 보험료를 여러분들 보시면 5천만 원 설정하는데 385원. 내가 만약에 태아보험을 잘 모르고 이런 특약을 빼고 구성하셨다고 하면 내가 가입한 태아보험이 후회로 남을 수도 있겠죠. 다음, 이 소아암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고요.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됩니다. 저는 이 소아암은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0세부터 14세에 암 발생 순위 1위는 백혈병, 2위는 내미충출신경계암, 3위는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아암의 진단 받았을 때 16번, 18번, 19번 합산해서 1억 8천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암 진단 담보 1억 원만 구성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8천만 원 지급되는데 보험료는 1,511원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1,511원 때문에 8천만 원 덜 지급받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요, 내가 가입한 태아보험이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가입에 있어서 후회가 하나도 안 남을 수 없겠지만 이 후회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게 가장 좋은 보험 설계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뇌심장 2대 진단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점이 있습니다.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이렇게 중복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보통 성인보험에선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 뇌졸중 진단비는 가입을 안 합니다. 왜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면요, 뇌졸중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신생아 뇌출혈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20%를 뇌졸중, 뇌혈관 질환 진단비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8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처럼 태아보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 2천만 원 구성했습니다. 이 특약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진단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태아보험 이 30세 만기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왜 필요하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안 넣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계약 전환 제도는 내가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가입하고요,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병력이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30세 이후에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된다 하면은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초에 가입한 특약만 계약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도 최초에 미리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하는 특약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 진단담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설정되어 있는데요, 뇌성마비는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뇌성마비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경험상 이 뇌성마비 진단 받고 우리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들도 한 분은 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성마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카카오톡 연락이 옵니다. 설계사님, 우리 아이가 수족구에 올라왔는데 옆집 애기 보니까 실손보험 말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다던데 저는 뭐 그런 거 없나요? 바로 이 수족구 진단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1회 한도로 30만 원 보장을 받는데 사실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수족구 진단비가 없으면 뭐 실손에서 보장이 되고 리스크가 크진 않지만 약간 좀 서운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우선 구성해 주셨다가 나중에 필요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했을 땐 삭제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나중에 특약은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합니다. 자, 태아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 입원일당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질병 입원일당 1일에서 30일, 1일에서 180일, 병원, 의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구분 없습니다. 1일에서 30일은 6만원, 31일에서 180일은 얼마죠? 만원 보장 안 되니까 5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희 경험상 말씀드리면 뭐 수족구나 폐렴, 원인 불명의 고열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원을 아예 안 하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병 치레가 많은 아가들이라고 하면요, 1년에 몇 번씩 입원하는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부분을 보면요, 기준병실 차액의 50% 1회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25만원 나왔다고 하면요, 하루에 10만원,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종합병원 1인실 담보 꼭 같이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6만원 플러스 4만원 해서 하루 1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같이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20만원 추가돼서 하루에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중환자실 입원일당 어떨 때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하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여러분들 리큐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고요, 앞전에 질병 입원 일당과 중복 적용됩니다. 우리 아이가 출산 이슈로 인해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리큐에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특약은 삭제는 가능하니까요, 우선적으로 꼭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입원 일당은 최대한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술비 특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갖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 그리고 다빈도 수술을 보장을 아주 잘 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질병 수술비 특약 40만원 플러스 10만원 50만원 구성했습니다. 이 질병 수술비는 면책사항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합니다. 다만 혀유착증, 이 설소대 제거 수술은 제외하고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소성 몽고반점으로 인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해도 이 질병 수술 담보 50만원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탈장, 충수염, 편도 절제술 이런 수술도 전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 담보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고 5종으로 갈수록 보장 금액이 커집니다. 보장하는 범주가 넓고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일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는 수술 담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질병 1호종 수술 담보 선천 이상 수술 아가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담보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성 모발,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 1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수술 담보는 수술 해당 지급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천성 비신생성 모발, 이소성 몽고반점, 화염성 모반으로 인해서 레이저 치료를 1년에 10번을 받았다 해도 10번 모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질병 수술 담보와도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제외하고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순열, 9개월 토순 심방심실 중격 결손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다음, 정말 중요한 선천적인 심장 기형을 보장하는 특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 가입 시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꼭 22주 6일까지 23주가 되기 전에 26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태아 특약 정말 중요한 특약들인데요. 이 특약은 23주가 되면요 가입이 안 됩니다.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4위는 심장 수술이라고 하고요. 아기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와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이 심방심실 중격 결손의 진단을 받고 추적 관찰하거나 수술한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이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는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대장애 진단 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선천적인 질병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심한 장애로 진단받으면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 해서 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 8대장애 진단담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가들 이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이 언어 치료받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달 제한으로 인해서 언어 치료 받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질병 코드가 R코드가 있고 F코드가 있습니다. 이 R코드는 비급여 치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만 F코드로 진단 코드가 나오면 이 비급여 치료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8대장애 진단 담보는 언어장애 F코드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구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천장애출생담보 보도록 할 텐데 이 장애출생담보의 특징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종에는 심방심실 중격혈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격, 폐동맥판 및 삼천판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형 3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2종에는 다지증, 구순열 9개월, 뇌 기타 선천기형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종에는 사지의 감소결손, 다운증후군은 1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태아보험 2개 회사 비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는 이 장애출생 담보에 대해서 2종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플러스 1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1종이 해당 회사는 30만원인데 다른 회사는 200만원까지 보장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도 비교해 보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험 탈출구 고정될 걸 확인하셔서 카카오톡이나 전화 문자로 문의 주시면요 2개 회사 비교 내용, 2개 회사 제안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체중은 이번에 일당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이용한 경우 하루 5만원 지급이 되는데요 3일째부터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회사 또
비교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저체중화 출생담보로 해서 이번 일단 이외에도 또 출생담보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 꼭 비교해보셔라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주요 특약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설계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번호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주요 회사, 인수 기준, 실제 보상, 산모 특약, 전체적인 밸런스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카카오톡으로만 상담하고 싶어요, 전화 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카카오 채널 링크 나와 있는데 상담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카톡 상담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카톡으로만 상담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요 회사 비교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선택, 그리고 사은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탈출구를 뭐 네이버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검색하시면요, 감사하게도 여러가지 후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순혈로 인해서 수술 후에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는데 원래는 2개 특약에서 지급이 돼야 되지만 1개 특약에서만 지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바로 잡으면은 바로 정정해서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누락된 보험금 일반 소비자분들이 확인해서 체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누락된 보험금 청구 관리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는 담당자를 만나시는 게 사은품 얼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연보험료 10% 초과 또는 최대 3만 원이 초과된다고 하면요, 위법입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지금까지 태아보험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탈출구에서 귀중한 정보 전달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